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다. 우리는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고 석탄도 없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자원 빈국인가요? 석유, 석탄은 없지만 햇빛도 있고 바람도 있죠. 우리나라 모든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만 세워도 원전 3기 규모의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련 조사를 시행하신 분 오늘 모셨습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뵈면 항상 후쿠시마 오염수가 딱 네, 떠오르는데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후쿠시마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게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어제 이제 3일에 이제 드디어 그 녹아내린 해결료 덩어리를 5g을 채취를 해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말 계속 7년에 걸친 연구가 실패하고 또 뭐 시작하자마자 제대로 조립을 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제 처음으로 채취를 했는데 사실은 정말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서 네, 왜냐하면 채취했지만 그 선량이 너무 그러니까 어제 꺼낸 경우에는 선량이 그래도 자신들의 기준치보다 낮아서 꺼냈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시간당 24mSv 라는 거는 그냥 사람이 가면 즉사하는 굉장히 고선량이거든요. 근데 그게 넘으면 꺼내지 않고 그냥 원자로에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제 꺼낸 거는 다행히 뭐 그보단 선량이 낮아서 채취를 해서 그 성분이 어떤지 이제 분석을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880톤의 녹아내린 해결료를 꺼내는 거는 아직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고 지금 아마 오늘이 10월 4일인가요? 네. 네, 10월 4일 오늘까지 11월 4일. 네, 11월 죄송합니다. 11월 4일 오늘까지가 10차 해양 투기가 이제 오늘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래 그동안 10차가 이제 버려졌다면 오염수 탱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7,800톤씩 버렸기 때문에 10배 하면 78,000톤. 그러니까 즉 약 8만 톤 정도의 오염수 저장 탱크가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네. 실제 줄어든 양은 약 4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만큼 새로 생성이 되는 양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염수는 줄어들지 못하고 녹아내린 해결료 채취도 이제 겨우 5g 네, 채취해봤지만 880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왜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원전 사고 당시 그 오염된 흙을 긁어서 모아놓은 그 제염토가 도쿄돔 11개 분량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그것을 5,100베크렐 이하 굉장히 높은 선량이거든요. 그 흙은 농지로 재활용하고 8,000베크렐 이하는 도로공사나 뭐 이런 공공공사에 이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반발이 크니까 IAEA의 어떤 보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네. IAEA가 오염수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그런 보고서를 내주더니 이번에도 9월 달에 제염토를 재활용해도 괜찮다고 오염된 흙에 농사를 지어도 된다는 안전한 보고서를 내서 앞으로 일본 농산물의 어떤 전반적인 방사능 검사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더더욱 검사가 강화돼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노동연합이 계속 지켜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도 말씀드립니다. 그 제염토 농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이 지역은 당연히 후쿠시마 지역이겠죠? 아니죠. 후쿠시마에서는만 한다면 그걸 다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쿄도의 신주쿠와 또 사이타마현의 일부 지역들 다 시범 지역을 넓혔고요. 점점 더 일본 전역으로 농지를요? 네네 농지와 공공공사를 사용하는 거겠죠. 도쿄는 아니요 뭐든지 다요. 농지 건설도 도쿄도 신주쿠 그래서 거기 신주쿠에는 농지가 없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네. 굉장히 도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거기 엄마들이 제염토 반입을 반대하는 모임, 그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지금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도쿄는 또 신주쿠면
굉장히 대도시인데 무슨 농지가 있지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선량이라고 했는데 네네.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요거는 네. 어떤 뜻일까요? 선량이라는 건 그 방사성 물질이 내뿜는 에너지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을 시간당, 분당 이렇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1분당 우리가 그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경우에 피폭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수치로 나타내는 걸 선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주차장 태양광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 근데 주차장 태양광만으로 원전 3기 분량의 전기가 가능하다 그러셨는데 우리나라의 원전이 이 기준이 되는 그 여기 3기라고 하셨으니까 1기 기준으로 몇 기 정도가 있죠? 그 지금 이게 조금 이제 저희가 정정 보도를 요청한 상황이기도 한데 네.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이 태양광은 설치 기준으로만 따지면 저희가 2.91 기가와트가 돼서 원전 3기, 2개 내지 3개 분량이 맞는데 네. 태양광은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산 발전량이 네, 네. 또 다르죠. 네. 그래서 생산 발전량을 따지면 원전 그렇게 두세 개 분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설치 관련한 그 이제 예. 생산 설비만 갖고 따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저희- 오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 얘기 5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과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인가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만 설치해도 원전 3기는 멈춰 세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청취자들 문자를 좀 보면 아까 보내주신 문자들이에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한종애님, 쑥디님의 따스함과 편안한 목소리로 들으니 엄마 생각이 더 나네요. 오늘 기후톡파원에서 어머님 옷, 돌아가신 어머님 옷 한 벌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홍소영 작가님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8252님은 아까 5107님하고 또 다른 분하고 연천, 동두천 얘기하다가 파주 또 파주에 다녀왔다고 반가워요 인사를 보내셨어요. 청취자분들이 서로 살고 계신 지역 나오면은 옆 동네면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게 저는 이것도 참 지역 방송의 매력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앙방송에서는 각 지역의 이름들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052님 가을 여행도 못 갔는데 겨울 날씨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조성주님 날씨 많이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2344님 쌀값이 떨어졌다고 뉴스에 나오길래 쌀밥 많이 먹으려고요 그러셨네요. 쌀도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8462님 지인이 쌀 당첨됐다고 자랑하는데 저도 기회 주세요. 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문자 몇 번 더 보내주세요. 돌아가면서 드리니까. 5469님 백운동 정원이라니 이런 곳이 있었나요?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1846님은 새싹 문자인데 첫날 첫문입니다. 백운동 계곡. 처음으로 퀴즈 정답 보내셨다는 뜻이죠. 오늘 1, 2부에 강진의 백운동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5933님, 새벽에 원주 가서 작업 끝내고 오후 3시 30분경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도착하셨겠네요. 마른 나뭇잎이 제법 단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5933님은 단풍을 좀 보셨네요. 저는, 우리 동네 나뭇잎들 아직도 다 푸릇푸릇합니다. 5787님은 생일이셨대요. 어제 가족여행 서해안으로 다녀왔어요. 올라오면서 해미 입성 들러서 성도 둘러보고 줄 서서 떡도 먹고 백종원 골목 식당 살리기 운동으로 유명해진 막창집 식당에 들러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행복한 하루 여행이었습니다 하셨는데 5787님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오늘 궁금한 이야기 최경숙 선생님께 궁금한 얘기 보내주셔도 되고 다른 문자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소개할게요. 청개구리님, 춥다요. 집에 빨리 가자 그러셨는데 이제 춥죠 정말 집에 가실 때. 2236님 긴 사연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내일 또
소개를 할게요. 최숙자님, IAEA는 그 흙으로 지은 농산물 허가해 주신 분들 드시라고 하고 싶네요. 참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러셨는데요. 네, 오늘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4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원전이 26기면 네네. 이 중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건 몇 기인가요? 26기를 가동하고 있고요. 네. 현재 이제 정지 상태, 음. 폐로를 위해서 정지 상태인 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서 2기가 정지 상태고 현재 건설 중인 게 2기가 있고요. 건설 예정인 상태가 2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6기 중에서 2개가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돌고 있는 게 네, 26기다. 네네. 그러면 주차장 태양광으로 사실은 그게 이제 설비 발전량으로 원전 3기 가까이 되는 거고 실제 거기서 태양광은 하루 종일 24시간 네. 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실제 발전할 수 있는 발전량으로는 어느 정도의 전기일까요? 지금 실제 발전량은 저희가 이게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또 효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 효율이 10%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20%를 평균적으로 보고 최고 좋은 경우에 3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 조사에서 좀 평균 잡아서 20%로 잡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천 기가와트 정도가 저희가 이제 그 생산 설비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원전에 되면 이게 하루 종일 이제 원전은 24시간 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 원전은 효율을 저희가 한 80%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전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저희가 이 주차장 태양광의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원전을 확대하고 또 왜냐하면 핵폐기물이라는 것들이 그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 많은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은 채 무조건 원전을 확대하지 않아도 주차장 태양광 이렇게 것처럼 작은 것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태를 바꾸지 않더라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를 저는 이게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네. 저희가 이제 수치가 정확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원전 3기가 아니라 네, 네. 그러면 실제 발전량을 20%로 잡았을 때 네, 5천 기가와트면 원전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1기가 안 되는 기가 거죠. 안 됩니다. 예,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거 잘못 오보가 되면 안 되니까 네. 5천 기가와트면은 원전 1기가 안 되는 분량이지만 네. 그래도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고도 네.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죄송해요. 분량이다. 단위가 틀렸어요. 5천 기가와트가 아니라. 그래서 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5천. 약간 5천 메가와트요. 5천 메가와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5천 메가와트로 원전 26기가 돌고 있는데 네, 네. 태양광을 전국 주차장에 모두 세웠다고 해서 원전 1기 분량의 네, 네. 전기가 나오는 건 네, 아닙니다. 원전 한 기는 보통 1기가와트에서 예. 1,400기가와트로 되어 예, 있거든요. 그 네, 네. 분량의 전기는 네, 네. 안 되지만 네.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재생에너지를 가장 손쉽게 네, 네.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어떤 실증을 보여준 거다. 네, 네. 그 경우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예상 발전량이 5천 메가와트면은 네. 원전 한 반개, 네. 1기의 반이나 40% 정도의 네. 생산량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사실 근데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죄송한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킬로와트, 메가와트, 기가와트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어떤 것들은 물론 우리가 수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게 막 수치를 비교해서 원전 한 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저희가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도 제일 어려움이 있었던 게 법이 바뀌어서 지자체,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하면 17개 광역 도시에 59획 이상 주차장 약 한 8,000개를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조사하기를 거의 저희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한 달을 매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았고 공영 주차장과 그 개인의 어떤 그 개인 주차장의 차이도 너무 커서 저희가 일일이 조사하고 또 위성 사진을 보고 칸을 세서 그러니까 그 이제
평수와 이런 것들을 세서 추정을 해서 데이터를 잡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지금 놀고 있는 그러니까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도 있고 유휴부지라고 저희가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네. 그냥 단순히 원전 반개 이런 거를 넘는 충분히 우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저는 그게 한 발짝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조금 그냥 단순히 원전 한기가 안 된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가능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예, 네. 저희가 프로그램에 네. 태양광 전문가들이 한 달에 한 서너 분이 나오세요. 네네. 이제 그걸 청취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아, 네네, 생각하고 네. 원전 3기 규모다 해서 네네. 오류가 생기지 네네. 않도록 지금 미리 이 얘기를 드린 거였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이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 계산한 게 아니라 전국의 공영 주차장, 민간 주차장에 뭐뭐가 있는지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이 데이터를 만드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공공 데이터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도 수집하고 정보 공개 청구도 하고 또는 뭐 어떻게 보면 대학에도 있는 네.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학교 주차장들은 또 데이터가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학교에 전화해서 주차장의 평수를 물어봐서 계산하고 네. 그렇게 일일이 다 조사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주차장만이 아니라 가정집이나 건물이나 공장의 지붕에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태양광의 발전량은 네네, 훨씬 더 그럼요. 많아지는 네네, 거죠. 여기 보니까 지역별 주차장 태양광 가능 면적 순위에서 경기도가 1위예요. 네네. 뭐 그건 당연할 것 같은데 인구가 제일 많이 사니까 2위와 3위가 경남하고 경북이어서 조금 의외였어요. 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별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편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이거를 다 정말 정확하게 수집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그러니까 지자체나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얻은 자료 양에 따라서 네. 조금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1위인 거는 네 맞습니다. 2위, 3위가 경남, 경북인 거는 지자체에서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네. 조금 아닐 수도 있다는 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실제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또 경남, 경북에 그렇겠네요. 뭐 50대 이상 주차장 대부분이 공영 주차장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이거는 전국에서 네. 그러면 이 공영 주차장은 사실상 공공부지로 네. 지자체가 의지만 있으면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조례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데 광주에선 이미 조례가 발의됐고요. 네, 어떤 조례인가요?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의무 조례를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발의가 됐고 각 지자체마다 저희가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경기도 의회와 주차장 설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의논하고 입법 활동을 같이 좀 압박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인터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태양광만 설치해도 전력발전 전기의 상당수를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주차장에 지금 태양광 설치 비율은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지금 제가 그 비율까지는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네. 그 말씀드린 예를 들면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예를 들면 광주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조합회를 통해서 공영 주차장에 거의 대부분이 설치돼 있는 정도고요. 지역에 따라 좀 천차만별인 편입니다. 네. 공영 주차장에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50대 이상 주차장의 대부분이 공영 주차장인데 네. 광주는 조례로 주차장 설치 조례로
태양광을 의무화했다 네네. 하는 거는 이 조례가 생겨서 지금 설치 비율이 그렇게 높은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생기는 주차장에 이 의무화를 하겠다는 걸까요? 앞으로 생기는 주차장에 의무를 음. 하겠다는 거고요.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설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예,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네. 호남하고 강원 일부하고 제주도는 정부에서 그 앞으로 7년 동안 태양광 신규 네. 설치 허가를 안 하겠다고 너무 지금 그 송전선로가 네네. 지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광주에서 주차장에 태양광 의무화하는 조례가 현실화되려면 이 송전선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너무 역시 기후를 말씀해 주시는 네네. 네, 프로답게 너무 전문적이고 핵심을 꼭 찌르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송전선로가 부족한 이유가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직성 전원이라 그러는데 출력을 내렸다 올렸다를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네. 일단 출력을 시작한 거의 100% 다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원전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강릉이나 삼척에 새로 지은 화력발전소가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새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송전선로에 대한 어떤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랑 제주 일부 지역은 이제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세계적인 추세가 재생에너지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송전하고 그 남는 전력을 다른 발전원을 보내는데 씀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이 네. 종합적인 제도 개선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 내일은 또 한파주의가 뭐 온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기예보가 기후재난이 이렇게 일상화로 우리 삶을 다 뒤흔들고 있는데 결국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발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가가 법을 제정하고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 사회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제가 많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 멈추면 어떻게 할 건데 태양광 어떻게 할 건데 하지만 지금 여기 많이 아시잖아요. 전국의 태양광 설치 비율이 5%가 되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잠재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는 태양과 바람이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함께 어떤 순간은 저는 이게 어떻게 과도기적으로 조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뭐 더 아껴 써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함께 감내해야 된다면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 또 환경단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이셨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기존의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만 해도 5,000메가와트 발전이 가능하다. 그럼 앞으로 생기는 주차장에 더한다면 다른 집의 지붕이나 공장의 지붕이나 유휴부지까지 태양광을 한다면 하고 생각을 확장해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자원 빈국이 아니라 태양과 바람이 있는 자원 부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